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피트니스 안위원 코치 박윤창입니다. 등 운동 수업을 할 때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선생님, 사람들은 광배근의 끝 지점까지 느낌이 잘 온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느낌이 올까요? 제가 잘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위아래로 당기는 풀 동작을 하는데 대원근, 소원근, 극하근, 광배근까지 느낌이 안 오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궁금증이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풀다운 동작을 하시려면 이 기본적인 원리부터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팔을 위로 올릴 때 정상적인 굴곡 범위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겼을 때 어깨 회전이 충분히 잘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육을 키우는 동작들을 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느낌이 잘 와야 근육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수업을 할 때 환자분들이나 회원분들의 동작을 살펴보면요, 가동 범위나 속도감이 아주 좋아서 수정할 부분이 없는데도 본인이 운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느낌이 잘 느껴져야 근육이 커진다고 오해하는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근육의 느낌이 잘 와야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큰 사람들이 느낌이 잘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등학생이 제가 랩풀다운을 하는 동작을 따라하는 거는 정말 쉽지만 동작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제가 오는 느낌처럼 강하게 느낌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육의 크기가 작으니까요. 왜냐면 초등학생이 제가 하는 무게를 따라할 수는 없고요. 그 이야기는 근육의 크기가 이미 저보다 훨씬 더 작다는 얘기겠죠. 근육이 커지려면 올바른 움직임을 한 상태에서 높은 중량을 다뤄야 근육의 크기가 비례해서 커질 거예요. 근육의 크기가 커질 수 있는 웨이트 트레이닝 동작을 20회 만에 배워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목을 이렇게 젖혀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부상이 없는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손목을 젖히는 동작에서 장요측 수근신근, 단요측 수근신근, 척축 수근신근이 자동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근육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근육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손목을 젖히면 이 근육들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근육의 크기들을 키우고 싶으면 손목을 젖히는 동작에서 무게를 실어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뭐 덤벨을 잡고 이렇게 젖힐 수 있는 동작이 될 수도 있고요. 이해하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 풀다운 동작도 팔꿈치를 끝까지 펴주고 끝까지 당겨주면 광배근의 시작점인 척추 골반에서 상완골 이두근까지의 거리가 움직이면서 평생 광배근 운동을 해본 적이 없어도 누구나 잘 움직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무게를 높이 다뤄서 랩풀다운을 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등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움직임만 올바르게 알고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무게만 천천히 늘려나가면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등 운동을 할 때 근육의 움직임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풀다운 동작에서는 어떤 근육들이 사용되게 될까요? 대표적인 세 가지 동작만 한번 살펴볼게요. 대원근은 견갑골 하각에서 상완골의 소골전근까지 닿게 되고요. 광배근은 척추 골반에서 상완골 이두근구까지 닿게 되고, 승모근은 7번 경추 1번에서 12번까지의 흉추에서 견갑골 부근까지 닿게 됩니다. 이 근육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팔꿈치를 펼 때 잘 팔을 위로 뻗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렸을 때는 어깨 관절의 회전만 잘 나오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만약에 흉추, 등뼈가 굽게 되면 어깨가 말리면서 앞쪽 관절낭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반대로 뒤쪽 관절낭은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짧아진 뒤쪽 관절낭에 의해서 정상적인 위팔뼈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풀다운 동작을 할 때는 등이 구부러지지 않게 머리카락을 누군가가 위에서 쭉 당기고 있는 척추 중립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척추가 굽어서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으면 당연히 등의 움직임을 사용하는데 보상작용이 나오게 되고 움직임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겠죠. 팔을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굽은 등을 가진 사람은 각도가 평균 한 110도 정도 나오고요. 펴진 등을 가진 사람은 팔을 올렸을 때 한 130도 정도 가동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결과들을 보면 꼭 등 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어깨 기능에 있어서도 굽은 등을 가진 사람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를 잘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근육은 느낌으로 커지는 게 아니다. 두 번째, 근육이 커질수록 느낌은 더 잘 오게 된다. 단 근육이 커지려면 올바른 움직임에서 무게를 계속 늘려나가야 된다. 세 번째, 등 운동을 하는 풀다운 동작에서 팔을 위아래로 내리는 동작이 잘 나와야 하고, 등이 굽은 사람일수록 어깨 기능이 떨어지면서 동작이 잘 나오지 않는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그래, 앞에 이야기 다 알겠어.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굽은 등을 펴서 견갑골의 본래의 위치로 옮겨주는 정렬 동작을 배워봐야 되겠죠? 그래야 팔을 위로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동작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흉추 움직임을 하기 전에 먼저 전후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뒤로 돌았을 때 반대쪽 어깨가 보이지 않는데 이 동작을 통해서
회전을 했을 때 반대쪽 어깨가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일 정도까지 가주시면 아주 동작을 잘 하신 거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동작을 보시면서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편하게 벽이 있으시면은 벽 쪽에 붙어주세요. 벽 쪽에 붙어서는 하프 닐링 자세를 만들어 볼 건데요. 하프 닐링 자세라고 하면 우리가 반무릎 자세라고 하죠. 이렇게 다리를 90도로 만들어서 벽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깍지를 끼고 머리 뒤쪽에 대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는 앞쪽 방향을 보게 만들어주세요. 이때는 오른쪽 팔이 거의 벽에 붙어있게끔 위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팔꿈치를 반대쪽으로 열어서 등을 천천히 회전시켜 볼 거예요. 물론 이 팔꿈치가 반대쪽 벽에 닿으면 좋겠지만 회전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본인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로 돌려서 호흡을 뱉으면서 흉추를 회전시켜 주세요. 시원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다시 돌아오시고 호흡을 뱉으면서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은 회전을 한 상태에서 천천히 척추를 구부리고 펴볼 건데요. 오른쪽 등이 반대쪽 벽에 붙어 있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척추를 구부려 볼게요. 이때 팔꿈치, 반대쪽 팔꿈치는 앞으로 떨어지지 않고요. 최대한 열어준 상태에서 척추를 움직여 주시고 다시 천천히 올라와 볼게요. 다시 한번 천천히 척추를 구부리는데 팔꿈치가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최대한 등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내려가 주시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오른쪽으로 천천히 구부리면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원래 시작 자세로. 그 다음은 반대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벽을 치면서 천천히 반대쪽으로 돌아주시고 가볼게요. 그 다음은 아래쪽으로 천천히 구부려 보겠습니다. 다시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벽을 스치면서 앞쪽을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벽을 쓸면서 흉추를 돌려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척추를 구부려 주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시작 자세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다시 해볼게요. 벽을 스치면서 흉추를 회전을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밴딩 다시 돌아오시고 앞쪽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작을 해보시고 훨씬 더 쉬워졌다면 잘 따라하신 거니까요. 댓글로 저에게 꼭 남겨서 알려주세요. 그럼 안전에스는 운동을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